안녕하세요. 한걸음의 이제 윤성원입니다. 오늘 제가 이제 발표할 내용은 앞서 발표하신 분이 이제 웹서버랑 이제 와스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고, 저는 이어서 이제 HTTPS에 대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기본적으로 인터넷은 HTTP 기반으로 동작을 합니다. 근데 HTTP가 만들어진 배경을 보게 되면 처음에 이제 미국에서 대학민 연구소끼리의 문서를 교환하기 위해서 만들게 됐어. 왜 그렇게 됐냐면 사실 미국은 정말 땅덩어리가 넓기 때문에 그 동부와 서부의 정말 거리가 길어요. 비행기를 탈 정도로. 그거를 문서 교환을 빠르게 할 필요성에 의해서 생긴 거예요. 그래서 신뢰된 사용자만 있었기 때문에 처음 만들 때는 이를 보안에 대해서 고려를 전혀 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최근 인터넷은 누구나 정말 많은 호스트가 인터넷에 접속이 되어 있죠. 그래가지고 만들어진 게 바로 이제 HTTPS입니다. 지금 T스토리도 보시면 이제 그림 1처럼 앞에 S가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에 보시면 이제 자물쇠가 있는데 저 자물쇠를 누르면 그 SSL, TLS 인증서가 나와요. 진짜 확인도 할 수 있어요, 안에. 네, 그런 식으로 이제 현재는 그런 HTTP를 쓴다. 그러면 이제 HTTPS를 알기 전에 먼저 HTTP를 간단하게 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HTTP는 하이퍼텍스트 트랜스퍼 프로토콜의 줄임말이에요. 그래서 웹서버와 클라이언트, 여기서는 브라우저 간의 데이터를 전송하고 서로 통신하기 위한 만든 프로토콜입니다. 근데 이제 이 HTTP는 지금 밑에 그림 2가 HTTP의 프로토콜 전문인데요. 이게 보시면 저희가 읽을 수가 있어요, 내용. 사람도 읽을 수 있는 평문입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암호화가 전혀 되지 않았다는 게 특징이에요. 지금 보시면 서버 뭐 엔진엑스, 콘테넌트 타입 뭐 어쩌고 있고 길이도 알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저희가 읽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사용자가 정말 많아지니까 다양한 이제 웹 어플리케이션 서버가 구축이 되고 그런 으로 인해서 예를 들면 이제 전자상거래 같은 이제 1900년도 중후반에 그런 것이 활성화가 되면서 이 고객의 그 개인정보뿐만 아니라 계좌정보까지 그리고 거래를 할 금액까지가 평문으로 이렇게 전송이 돼버리면 중간에 누군가가 제3자가 개입을 해서 이걸 변조하거나 가져가서 어디다가 쓸 수 있는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러한 접근을 가장 보안에서는 기밀성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남이 제3자가 이에 대한 정보를 보지 못하게 하는 것을 기밀성이라고 하고 그리고 또한 이제 수많은 호스트가 인터넷에 접속하는 상황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가짜 사이트가 넘치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네이버에 접속을 해야 되는데 네이버와 이름 비슷하게 뭐 네이버에서 A 빼가지고 만들다던가 네, 그런 식으로 이제 그 피싱 사이트라고 흔히 부르죠. 그런 걸 만들어서 강제로 이제 로그인했더니 가짜 사이트고 그러면 제 로그인 정보가 아이디 비밀번호 정보가 그대로 해커한테 넘어가는 것들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그래서 필요해졌던 게 이 접속한 사이트가 그럼 신뢰할 수 있는 사이트인지가 필요하게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HTTPS는 크게 이 두 가지를 제공하는 게 큰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를 다시 나열해서 설명을 해보면 먼저 첫 번째, 접속한 사이트가 신뢰할 만한 사이트인지 확인해야 한다. 이건 인증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 제3자가 통신하는 메시지를 확인할 수 없고 변조도 되면 안 된다. 이를 이제 기밀성과 무결성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걸 이제 HTTPS는 어떻게 구현을 했나? 근데 이걸 알기 전에는 먼저 이제 암호키에 대해서 기본적인 지식을 가져야 합니다. 암호키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대칭키랑 비대칭키가 있는데 이거는 간단하게 예시를 들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가 우편을 보낸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제 어, 저랑 이제 엄청 멀리 떨어진 누군가랑 이제 편지를 주고 받습니다. 근데 제가 1이라고 메시지를 보내고 싶어요. 편지에 담아서.
근데 기존의 HTTP는 1을 그대로 보내면 중간에 누군가가 편지를 훔쳐가서 보면 1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대칭키의 기법을 사용하면 서로 이제 상대하고 저가 플러스 4를 해가지고 내가 메시지를 보낼 테니까 너는 마이너스 4에서 그 값을 받아라 라고 정의를 했다고 생각해보면 제가 1을 보내지 않고 5를 보내면 원래 보내려고 했던 메시지인 1을 상대가 받을 수 있는 게 되는 겁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이제 제가 먼저 보내려고 했던 1은 평문이고 그리고 플러스 4를 한다는 그 규칙을 키라고 비유할 수 있고 그리고 1에서 5로 변하는 되는 그 과정이 암호하고 그리고 만들어진 그 5라는 값은 암호분입니다. 그리고 5가 이제 우편을 타고 갈 거잖아요. 그럼 받은 상대가 마이너스 4례에서 1을 받는 것을 복호화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대칭키라는 것은 저 플러스 4, 마이너스 4처럼 키가 같은 겁니다. 값이. 그래서 내가 키로 암호화를 했으면 똑같은 키로 복호화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다만 이렇게 되면 좀 문제가 발생하는 게 우리가 이제 멀리 있는 상대와 통신을 한다고 하면 이 대칭키를 어떻게 주는지가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대칭키를 그대로 HTTP를 보내면 대칭키가 탈취가 되면 암호화가 의미가 없게 되는 거고 그럼 그러자니 대칭키를 암호화해서 보내려면 또 다른 대칭키가 필요해요. 그러면 이건 안 되니까 그럼 대칭키를 해석하는 사람한테 직접 찾아가서 줘야 되는 그런 경우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사실 이거는 특정 서비스가 아니면 절대로 성립할 수 없는 구조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수학자들이 여러 암호화 기법을 연구하는 와중에 만들었던 것이 비대칭키입니다. 비대칭키를 가장 간략하게 잘 나타내는 그림인데요. 기본적으로 비대칭키는 개인 키와 공개 키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키는 서로 비대칭, 그러니까 서로 다른 키예요. 근데 공개 키로 암호한 걸 개인 키로 복호할 수 있고 개인 키로 암호한 걸 공개 키로 복호할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대칭 키와 비슷하게 작동하지만 키가 서로 다르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서로에게 이 키를 전달만 하면 잘 할 수 있는 겁니다. HTTPS는 이 비대칭 키랑 대칭 키도 모두 사용해서 이걸 구현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면 HTTPS가 어떻게 인증을 구현을 하냐? 먼저 일단은 서버에 접속하기 위해서 브라우저에 그 주소를 입력을 하잖아요. 그걸 먼저 제가 접속하고자 하는 사이트에 대한 인증이 필요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인증을 하기 위해서 먼저 이제 클라이언트가 이메일 메시지를 진짜 아무 남수 값을 만들어서 서버로 보냅니다. 이걸 이하로 A 메시지라고 말할게요. 그럼 서버는 가지고 있던 인증서와 이메일 메시지, 또 다른 이메일 메시지인 B를 클라이언트에게 전달합니다. 그러면 이 인증서가 뭐냐? 인증서는 신뢰할 만한 기관이라고 부르는 일명 CA가 그 접속하고자 하는 서버에 전달해준, 발급해준 인증서입니다. 그러면 인증서를 CA가 발급을 했기 때문에 CA가 가지고 있는 개인 키로 그 인증서를 복호화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클라이언트는 인증서를 서버로부터 받았으니까 그거를 CA한테 이 인증서가 맞냐고 검증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럼 CA는 당연히 인증서가 검증을 할 수 있겠죠. 그럼 검증을 함으로 인해서 CA가 이 서버는 우리가 접속할 수 있도록 신뢰할 만한 기관이라는 걸 확립해 준 거나 다름없기 때문에 인증이라는 보안적 요구사항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신뢰할 만한 피싱 사이트가 아닌 건 확인했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보내려는 메시지를 암호화할 수 있을까요? 그건 이제 여기서 대칭키를 사용합니다. 사실 이제 비대칭키로 모든 걸 다 해결할 수 있지만 비대칭키의 문제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왜 그 문제점이 뭐냐면 속도가 느려요. 그래서
수많은 데이터를 서로 서버하고 교환을 할 텐데 그 모든 거를 비대치키로 암호화를 해버리면 연산 속도가 엄청 느리기 때문에 이런 성능 저하가 심합니다. 그래서 대칭키를 어쩔 수 없이 쓰게 되는 거예요. 그럼 대칭키를 쓰려면 공통된 그 키가 있어야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그 키를 서로 공유하게 만드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게 이제 핸드쉐이크 과정을 또 여기서 한 번 더 하는데 아까 전에 그 인증서를 서버로 또 받았잖아요. 근데 사실 그 인증서를 복호화를 하게 되면 안에 이제 그 서버에 공개 키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A와 B를 하나는 A는 클라이언트가 만든 난수고 B는 서버가 만든 난수를 받았잖아요. 클라이언트에서. 그래서 이 두 개를 혼합을 해서 임시 키를 만듭니다. 이를 이제 세션 키라고 부르고 또 다른 말로는 공유 비밀 키라고 해요. 그럼 공유 비밀 키를 만들었으면 얘를 아까 전에 공개 키를 가 인증선에 들어있다고 했잖아요. 서버에 있는. 그러면 그걸 사용해서 암호화를 시킵니다. 그리고 서버한테 보내요. 그럼 서버는 그 개인 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세션 키, 암호화된 세션 키를 복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되면 그 두 개의 서버와 클라이언트는 똑같은 세션 키를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를 통해서 이제 서로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똑같은 세션 키로 계속해서 통신을 진행하는 겁니다. 이런 방식으로 HTTPS는 이제 기밀성, 인증, 그 다음에 무결성을 달성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이제 핸드쉐이크 과정들은 누가 하냐? 그게 이제 흔히 말하는 SSL과 TLS입니다. 간단하게 이해를 하자면 HTTP 위에 또 다른 계층을 하나 더 만드는 겁니다. 이런 통신을 담당해줄 계층을 만들어서 HTTP는 가만히 두고 그 위에 붙이는 형식입니다. 확장을 하는 형식입니다. 근데 이제 보통 처음 만들어진 건 SSL인데 SSL의 문제점이 좀 많아가지고 TLS로 변환을 하게 되는데 SSL이라는 말이 그 당시에 너무 퍼져 있던 상황이라 이 단어 두 개를 혼용해서 사용합니다. 그냥 같은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보안 서비스 같은 거에서 인증서를 받게 되면 SSL이라고 적혀 있는데 받아보면 TLS입니다. TLS가 최근 거라서 그래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 알고 계시면 HTTP를 이제 뭐 브라우저에서 봐도 뭐 뭔지 알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발표입니다. 감사합니다.